서초구면 서초구청장, 이런 구청장한테 용도 변경의 허가나 신고받는 거야.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 따져봐야죠.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 그럼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 바로 올라가는 거니까 뭘 받아야 된다? 허가. 그러면은 2번이 정답. 야, 그러면은 이건 뭐 다 필요 없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것만 알아도 그냥 2번 정답 맞출 수 있네. 그래서 가장 용도 변경에서는 쉽게 물어보는 거야. 쉽게. 제일 쉽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하나 더 보면 3번. 교육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그럼 교육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 이거는 그대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똑같이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거야. 저 마음대로 외우면 안 돼.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 다음에 4번.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아까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바꾼다. 이때는 대장 변경 신청. 대장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또 5번.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할 때는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있죠. 아까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용도 변경한 다음에 뭐까지 받으라?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37번. 자, 이제 두 문항 남았어요. 줄 조금만 잡고 계세요. 무슨 줄? 37번. 혼미하고 그러지만 조금만 이제 두 문항 남았어. 건축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럼 건축 신고. 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원래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면 원칙적으로 뭘 받는 거냐? 건축 허가를 받는 거야. 건축 허가. 그런데 경미한 건축이나 대손일 때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간단하게 뭐 하면 되는 거냐?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걸로 봐주겠다. 즉 건축 신고하는 대상은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무슨 행위냐? 경미한 행위. 경미한 행위일 때는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걸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고하면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건축 신고하는 대상 대표적인 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야? 85 이하인 중축, 개축, 재축. 또 1번 질문이 요거 물어봤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자, 요것도 대표적인 신고 대상이야. 그러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짜리 건물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이 건축이라는 것의 의미는 신축이야, 신축. 건물 새로 짓고자 하는데 그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 이하짜리면 100제곱미터 이하, 30평도 안 된다. 이때는 간단하게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은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건축 신고 대상들이 건축법에 쫙 규정돼 있어요. 이것도 한 10대 개 있어요. 10대 개. 그거 나중에 그거 정리해야 돼요. 건축 신고 대상. 그러면 그 중에서 1번 질문 한번 해.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요게 이제 논란이 됐던 질문인데, 그럼 바닥 면적 합계,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그걸 뭐라고 불러? 연면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단층의 건물이니까 뭐 한 층짜리다 그 얘기죠. 그럼 그 바닥 면적 합계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연면적이 되는 거야. 연면적. 그러면 연면적 85제곱미터짜리 건물을 신축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맞을까 틀릴까? 지금 이거 쏘는 거 아니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짜리 건물의 신축은 신고하면 된다. 그러니까 연면적이라는 것을 딱 풀어갖고 바닥 면적 합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냥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연면적 100 이하짜리 건물의 신축 신고하면 된다. 이거 어디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 연면적 100 이하짜리 건물의 신축 어디서 신고하면 된다? 어디서? 한국에서. 한국 우리나라에서. 즉 도시든 비도시든 상관없어. 한국에서 100 이하짜리 건물의 신축은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갔고, 그 4번에 보면 건축 신고를 했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때는 별도로 가설 건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자,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4번이 정답. 그래서 요 117번 문제는 건축법에서 난이도 상위 문제였어.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러면 공사 현장에 쓰는 가설 건물,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건물 뭐 있을까? 인부들 그 한밭집 같은 거 있죠? 그
밥 먹고 옷 갈아입고 하는 이런 가설 건물 이런 것들은 공사에 부수되는 거 아니야. 별도로 축조 신고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했을 때는 이런 부수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한 걸로 봐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고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복수 정답도 이제 안 했어요. 그냥 4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38번.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에 지하층은 건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일단 이게 전제 조건이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이상이 아니고 얼마?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지하층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년 출제하다시피 하는데 지하층. 그럼 예를 들어갖고 자 여기 지표면이고 그럼 지하층이 되려면 일단 그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이 높이가 그 층 높이 이게 뭐 예를 들어갖고 한 층이다. 그 한 층의 높이는 보통 우리가 H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H가 뭐야? 몰라. 아무튼 해서 H라고 그래. 아무튼 그래서 H라고 그러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이상. 2분의 이상. 즉 2분의 1 H 이상 되면은 이때는 지하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갖고 요 한 층의 높이가 4m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 되면 2m 이상 되면 이 층은 지하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지하층이라는 것은 그 층 전체가 지표면 아래에 있을 때만 지하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표면 위 아래 이렇게 걸쳐 있는 층이 있다면 이때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만 지표면 아래 잠겨 있으면 뭐가 되는 거냐? 지하층이 된다는 거예요. 지하층. 의미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층을 보통 뭐라고 불러? 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지하. 그래서 반지하도 다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의미 알겠죠? 그래서 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은 두 가지 특별 취급합니다. 좀 전에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충수에서 제외. 또 지하층의 바닥 면적 요거 연면적에 포함할까 안 할까? 저희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할게 연면적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연면적에 포함하는 게 원칙. 다만 뭐를 계산할 때만 빼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주는 거예요. 용적률 계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거꾸로 알아. 거꾸로 그냥. 그래서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야. 뭐 할 때만 빼주라는 거야. 용적률 계산할 때. 그럼 왜 용적률 계산할 때만 빼줄까? 용적률 한마디로 뭘 규제하는 거야? 충수 규제. 근데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 안 시키니까 없는 걸로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충수 규제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만 빼주는 거지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그 지하층 하나 보는데도 하여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니은 개축은 건물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재해로 멸실되었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지었다. 이거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재축이라고 그러는 거야. 재해로 멸실됐으니까 재축. 그럼 개축은 뭐야? 개축은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해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을 개축. 그래서 개축, 재축 뒷부분은 다 똑같아.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데 원인이 철거면 개축, 멸실이면은 재축. 따라서 하나만 확실하게 잡는다 그랬어. 개축이 뭐 해갖고 철거해서 앞글 졌다면 개처리. 친구 이름이야. 개처리. 그래서 개축이 뭐라고요? 철거. 그 다음에 디귿 미관지구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중축, 개축, 재축, 즉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 건물의 외부 형태 변경이 대손이 되는 건 딱 하나야. 어디서만? 미관지구. 그럼 미관지구는 국토개혁법상 용도지구의 하나죠. 미관지구의 의미가 뭘까? 건물의 외관을 이쁘게 꾸미지 않은 거야. 따라서 미관지구는 뭐가 중요한 거냐? 건물의 외부 형태. 따라서 이 미관지구에서는 외부 형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외부 형태 바꾸는 게 다 대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을.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물, 그거를 초고층 건물이라고 그래요.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연면적에서 제외. 뭘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다. 그러면 지금 디귿번하고 리을번은 맞는 거고 기역번하고 니은번이 틀렸어요. 그럼 지금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했죠. 그러면 이거 뭐 다 알아야 맞히는 게 아니라면 기역하고 니은은 쉬운 지문. 그럼 기역하고 니은 들어간 거 다 지우면 정답 뭐밖에 없어? 5번밖에 안 남는 거 5번밖에.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맞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의 센스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답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자 이거 정비법하고 주택법, 건축법 3개 법률 해설하는데도 2시간이 후딱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물론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있을 수가 없고 자 오늘 별도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